네, 부동산 굿즈가 전해드리는 미디어 나우입니다. 미디어 나우, 인터넷, 부동산 인터넷 신문 보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앞으로 이 지역적으로 아주 세세한 부분을 좀 다루려고 하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용인입니다. 용인 수지구. 오늘은 용인 수지구 아파트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략적인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용인은 이렇게 수지구가 있고 기흥이 있고 처인구입니다. 지역적으로 면적이 수지구가 한 20%밖에 안 되고요. 기흥이 한 30% 되려나? 그리고 처인구가 50%입니다. 면적이 되게 커요. 용인은 큰 화두가 있죠. 반도체, 네.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삼성. 이 처인구 쪽에 다 들어옵니다. 공장들이. 네. 그리고 기흥에 플랫폼 시티가 있어요. 이게 개발이 됩니다. 한 80만 평이라고 하더라고요. 요 하두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제조라면 이 플랫폼 시티는 연구라든지 뭐 이런 게 들어올 겁니다. 예, 여기는 이제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SK에서 하는 거고, 삼성은 이제 국가산단으로 지정되어서, 예, 국가에서 이제 그 인프라를 까는 거예요. 요 세 가지가 뭐냐면, 인구의 유입입니다. 예. 그리고 원래 기흥구에는 삼성전자 관련된 곳과 기흥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기존에 깔려 있는 거예요. 수원 영통과 기흥이 가까워요. 이게 삼성전자가 있는 기업이 있고, 그리고 원래 바이오가 그 제약회사 이런 쪽이 기흥에는 많이 있습니다. 수지구는 뭐냐? 수지구는 사실은 이제 주거예요, 주거 교육이 용인에 이제 그걸 담당하고 있는데, 구도시가 이제 처인구면 이게 이제 수지구로 바로 넘어오는 거죠. 이제 수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그 전에, 수지구라는 게 이제 분당선이라는 게, 용인이 제일 큰 단점이 뭐냐? 이거는 용인이 이제 부동산적으로 가장 큰 단점이 뭐였냐? 교통입니다. 대중교통. 교통이 되게 불편해요. 난개발이라는 말 속에 있었기 때문에 교통이 되게 불편해요. 도로가 이게 쭉쭉쭉이 아니고 이게 막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예, 약간 이런 식이다 보니 교통의 난개발이 되게 힘들었던 거예요. 기흥이 난개발이나 이런 게 이제 처인구가 원래 구도심이 처인구에서 기흥으로 이제 많은 아파트들이 들어오면서 여기가 난개발이 된 거고, 계획적으로 돼 있진 않아요. 분동처럼. 중장 같은 일기 신도시로서의 어떤 계획이 있는데 도로나 이런 게 그게 없는 곳이 용인이에요. 그래서 그게 제일 단점인데, 그 단점이 어떻게 이제 1차적으로 분당선이라는 거, 분당선이 뭐냐면 이제 선릉하고 이 압구정에서 쭉 이어져서 수원까지, 수원 영통에 지금은 이제 이게 어디 가죠? 인천까지 가죠. 인천선이 있는데, 이 분당선이 지나가는 이제 이 용인, 이게 죽전, 그 다음에 보정, 그 다음에 구성, 신갈, 기흥, 그 다음에 상갈, 청명, 이렇게, 다음이 청명인가? 이게 이제 수원으로 들어가죠. 여기서 기존에는 요 죽전 쪽에 이제 아파트가 좀 강세를 한때는 보였습니다. 근데 지금 구성 주변이 이제 앞으로, 여기가 이제 평당 3천만 원짜리 분양이 있었던 곳이에요. 구성 플랫폼 시티, 단지 옆에. 여기가, 그래도 SRT, 하고 GTX 뭐 이런 것 때문에 구성, 그다음에 신갈, 기흥은 이제 어떻게 보면 기흥이 기흥이 이제 기흥구 중심이었던 곳이 기흥입니다. 기흥에서 이게 뻗어나가는 게 처인구로 가는 경전철
망했던, 잘못했던 경전철이 있고, 여기서 이제 원래 신도시 같은 동백, 뭐 이런 쪽으로 뻗어 나가는 겁니다. 이런 거 다 무시하고요. 저는 이제 수지구만 할 거니까, 하여튼 기존에 이렇게 있어요. 수지에는 죽전이 이렇게 걸려 있죠. 근데 지금 제가 수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제 그거예요. 수지는 이제 앞으로 이게 뭐가 되냐면, 신분당선 말고 신분당선. 이게 강남, 뭐 논영, 신사까지 이어지는 여기에서 광교로 이어지는 거예요. 광교로 이어진 거죠. 이게 정자, 판교, 이 판교를 거치는 거죠. 방금 임금, 그 다음에 동천, 그 다음에 수지구청, 네, 그 다음에 성복, 상현, 그 다음에 이제 광교인데, 요 라인의 인근이 이제 앞으로는 이 핵심입니다. 핵심. 키입니다. 키. 이거를 벗어나면 안 돼요. 요 안에서 움직이셔야 돼요. 예, 제가 이제 앞으로 이제 제가 기흥도, 제가, 전체적인 개요는 이렇습니다. 인구 유입은, 자, 전국적으로 노령하다, 인구 줄어든다 했는데, 용인만, 제가 알기로 용인이 인구 유입이 되는, 유일한, 지리적과 산업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말씀드린 SK, 삼성, 그 다음에 플랫폼 시티라는 이게 이제 80만 평 이제 개발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 이끌 이제 바이오도 용인에 많습니다. 제약회사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개발이 되면 인구 유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은근히 삼성과 현대가 연구소도 있고 이렇게 하는 곳이 겁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기흥하우 중에 수지는 현재는 주거입니다. 주거. 교육이 있잖아요. 교육. 수지구청 주변하고 이런 데가 광교가 개발이 됐음에도 학원 보내는 거는 수지구청 주변으로 학원을 보내거나 아니면 분당, 순회 뭐 이런 쪽으로 넘어갑니다. 순회 뭐 야탑인가? 하여튼 이 예전 분당에 이제 정자 이금 말고 정자도 가지만 하여튼 정자 분당 미금이나 이런 학원과 교육이 이 수지 다음으로는 수지에서 안 되면 이제 또 이렇게 넘어가는 길입니다. 네, 학생들이 이거 전철탐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신분당선 때문에 수지교 교육이 분당으로 넘어가는 효과는 또 있지만 학생들이 어쨌든 수지 안에 이 광교에서 여기까지 가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교육이 있기 때문에 주거의 핵심입니다. 주거가 수지니까 아파트가 곧 수지 안에는 이루어집니다. 자, 여기 특히 수지구에서 어떤 현상이 있냐면 가격이 안 올라요. 왜냐하면 구축이 많습니다. 아파트가. 구축 아파트가 많고 난개발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신축 아파트 공급이 되게 힘듭니다. 아직은 힘듭니다. 왜냐면, 이제 3천만 원짜리 평당 3천 이상의 아파트 분양이 이제 한참 분위기 좋을 때 했다가 그때도 힘들었어요. 미분양으로 꽤 오래 가지고 있고 이게 마이너스 P입니다. 현재. 요런 것 때문에 이 공급에 대한 수익성 때문에 잘 덤벼들기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 구축 아파트가 전국적으로 수지가 가장 아파트 하락률이 높은 건 맞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수지, 기흥, 제일 큰 게 기흥인데, 기흥에 있는 뭐 대주 피오인가 하여튼 거기는 급물살 타고 올라갔던 게 많이 떨어졌어요. 50% 이상 하락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교통 자체가 원래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승용차를 타고 다녀도 이게 걸려요. 근데 어쨌든 그런 것까지 제가 세세하게 다루진 않고 앞으로 이제 그분들은 뭐 빨리 뭐 매각을 하든 이거까지는 제가 뭐 다루긴 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용인이 아파트에 대해서 투자라든지 매입이라든지 외면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번이 기회입니다. 그 수지구 근처로 오시면 제가 말씀드린 신분당선 라인으로 떨어진 게 있으면 지금 줍줍해야 됩니다. 줍줍. 예전에 어떤 분이 그랬어요. 수지구에 아파트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많이 올랐다. 이게 지금 근데 꼭진 것 같아, 떨어질 것 같은데 지금 팔고 다시 사야 되지 않냐. 비용이나 이런 거 다 계산했을 때 떨어졌어도 제가 봤을 때 많이 떨어지진 않을 건데 수지구는 그때 다시 잡는 게 힘들 수도 있으니 차라리 그 비용 다 계산하고 매각하고 세금 뭐 이런 것 봤을 때 그게 어느 건지를 잘 검토해 보시라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수지구에 떨어져 있다고 줍줍하는 게 플랫폼 시티.
예, 플랫폼 시티가 어떻게든 80만평이 지금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는 많은 기업들이 이제 들어올 거예요. 여기가 들어오면 인구 유입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 구축하고 있는데 신축이 공급이 되면 자, 3천만 원을 넘어가는 분양가가 성공을 하면 만약에 3,500의 분양이 성공한다. 그럼 구축이 재건축에 대한 수익성이 확보가 됩니다. 수익성이 확보가 된다는 거는 자, 구축들이 지금 만약에 뭐 5억에서 뭐 8억대다. 그러면 여기서 15억의 분양가가 성공하면 분당이 20억대 이상이잖아요. 여기 15억대가 되면 이 5억에서 8억이 이게 어디까지 올라가겠습니까? 이게 한 10억까지도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올라가는데 매물이 많진 않아요. 수지구 자체는 투자보다는 자기가 집을 보유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신축에 들어와서 신축이 분양가가 괜찮은 분양가 그리고 공급할 공간 자체도 많이 부족합니다. 신축이. 근데 그런 신축이 이 금액을 이제 지금까지는 이게 치다가 말았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 성공을 하면 구축들이 재건축의 수익성, 사업성이 나오면 판정은 달라져요. 예. 왜냐면 수지구는 재건축을 해서 분담금을 가지느니 그 안에 있는 신축으로 옮기는 게 가격이 더 차이가 없어요. 시장 가격 자체가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지의 구축들이 올라갈 동력이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신축이 들어와서 자, 그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4천이나 4천 신축이 4,500 정도의 그러니까 아파트가 한 15억에서 한 20억 정도 가는 그 금액에 이 수지구 안에서 나오면 구축들이 그때부터는 재건축의 탄력을 되게 받습니다. 분담금이 3억이든 5억이든 탄력을 받으면 이 근처에 못 미치는 현재 가격에 못 미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지금 용인 수지에 계시는 많은 주민들이 구축은 대부분이 구축이거든요. 구축은 아파트 가격이 안 오르니 신축 들어오는 거를 약간 겁내하세요. 왜냐면 일로 또 몰리면 자기 공급, 그러니까 100개인데 120개가 되면서 신축으로 넣으면 이거는 더 떨어지고 일로 넘어갈 거다. 뭐 이런 생각, 약간 좀 아주 이차적인 생각인데 전국적으로 용인은 인구 유입에 대한 가격은 이제 다른 데는 가격 구축이 계속 떨어지잖아요. 인구 유입에 대한 희망이 되게 높습니다.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공급이 돼야 돼요. 구축만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다른 데는 구축으로 되고 뭐 인구가 빠지잖아요. 서울 같은 경우는 강남 이런 데 빼고는 이 다른 강북 지역 이런 데는 인구가 빠지잖아요. 그리고 이 인구들이 다 어디로 가냐면 용인으로 들어오십니다. 왜냐하면 여기 일자리가 용인에는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신축 공급이 이렇게 보셔야 돼요. 신축 공급이 분양가를 분당의 가격만큼 올라가면요. 분당이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이 나오잖아요. 퍼센테이지가 분담금 자체가 낮기 때문에, 분담금이 내 가격보다 낮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담금 비율, 그러니까 내가 10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분담금이 3억이에요. 자, 근데 이게 15억이 돼. 그러면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용인은 뭐냐면 5억인데 분담금이 3억이에요. 이거를 굳이 살 필요는 없다. 이런 이제 약간 그리고 이제 이게 분양해봐야 뭐 10억이다. 이러면 뭐 왜 그냥 그 재건축을 해요? 머리 아프게 그냥 새 아파트 사겠다 이렇게 되는데 이 새 아파트 자체가 가격이 올라가면 엄두를 못 내면 구축 아파트들이 가격을 치고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구축 있잖아요. 단지 큰 거. 지금 그거는 가격이 뭐 어느 정도 바닥이다. 지금 이제 줍줍 하세요. 줍줍. 수지구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그 라인으로 가격 싼 거 나오면 줍줍 해야 되는 시점이다. 왜? 전체적으로 인구 유입이 되는 곳이 용인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아파트에 대한 이 수지구에 대한 개요, 개략적인 전체적인 흐름을 말씀을 드렸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그 각 역마다 있는 아파트 단지별로 거기에 대한 가격이나 이런 거 호객 노노나 이런 걸 바탕으로 말씀을 또 추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개요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